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복합 바이블을 주문하면 됩니다. 뭐 연상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걸 보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면 그 단어들을 정리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시간을 많이 뺏기면 안 돼요. 문법, 그 다음에 독해, 그 다음 논리 해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창기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과연 편입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복합바이블이라는 책을 정말 많이 사용하죠. 이렇게 저도 세종대 합격생으로서 직접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 복합바이블이란 책은 어떠한 책이고, 이제 저도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뭐 이 책이 어떠한 책이고 왜 이 책으로 공부하는지, 그리고 또 이제 편입영어를 처음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떤 식으로 시작해야 될지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어휘, 편입영어는 어휘, 독해, 논리, 문법 이렇게 4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편입영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편입영어는 수능영어는 리스닝이 있죠. 그리고 토익도 리스닝이 있습니다. 하지만 편입영어는 리스닝이 없습니다. 오로지 리딩입니다. 오로지 RC라고 보면 되는데요. 리딩 컴프레hension이죠. 일단 편입영어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다 RC라고 보면 되는데, 이 편입영어는 수능은 평가원에서 출제를 하죠. 토익도 마찬가지로 그 토익을 출제하는 기관이 ETS인가요? 그래서 출제를 하죠. 근데 편입영어는 각 대학교에서 예를 들면 성대면 성대, 서강대면 서강대, 건대면 건대, 동국대면 동국대, 세종대면 세종대 이렇게 각 대학교에서 출제를 하는 문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능에 비해서 조금 더 지엽적이고 조금 더 난해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출제합니다. 예를 들면 수능 같은 경우는 문제를 평가하면서 굉장히 많은 검수를 거쳐서 나온 좀 정제된 문제죠. 그래서 이게 답이 아니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로 아주 질 좋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입 문제가 질이 안 좋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검수 과정을 덜 거치니까 조금 더 지엽적이고 조금 더 난해한 그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일단 어휘의 난이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어휘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데, 이 복합바이블이란 책으로 주로 편입 준비생의 한 80-90%?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책으로 준비를 하게 되는데, 난이도가 수능에서 예를 들면 몰라도 됐었던 단어, 예를 들면 넘겨도 됐었던 단어가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어휘에서 난이도가 기본적으로 높고, 일단 문법에서도 난이도가 조금 더 지엽적인 문법, 예를 들어 세세한 문법까지 나오다 보니까 문법에서도 난이도가 높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독해 지문도 어휘와 문법이 난이도가 높으니까 높아지겠죠. 논리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그거라고 보면 됩니다. 수능에 빈칸 뚫어놓기 문제, 이제 4점짜리 문제죠. 빈칸 뚫어놓기 문제가 가장 까다로운 문제인데, 아니면 문장 채워넣기 문제. 근데 그런 문제가 이제 논리 파트에서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수능보다 논리는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4점짜리 수능 논리 문제보다는 조금 쉬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어휘와 문법, 독해가 난이도가 수능보다는 높다. 그리고 리딩만 있다. 이런 영어 시험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편입 영어를 좀 이제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 그리고 수많은 인간과 수많은 책이 있습니다. 이 편입 영어 시장 안에서도. 근데 과연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초보자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우선 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 복합바이블을 시작을 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 복합바이블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디엄입니다. 네, 이거는 이게 책이 이 정도 두께는 아닙니다. 이 정도 두께는 아니고 더 두껍습니다. 저는 옛날에 공부해서 3.0이죠. 근데 이게 4.0이 나왔습니다. 3.0 사시면 안 되고 4.0으로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복합바이블 같은 경우에는 모든 편입에 단어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편입에 단어가 다 있다고 보면 되고, 편입 영어는 이 편입 영어 어휘는 인강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단어 하나만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출문제나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있죠. 각 대학교의 기출문제들을 풀 때 그때 필요한 단어들, 그때 모르는 단어들, 내가 몰랐던 단어들을 정리를 해서 이 복합바이블과 같이 정리를 하는 겁니다. 문제집도 같이 붙어 있는데요. 요런 식으로 다 밑에 필기를 했죠. 모르는 단어들, 이게 한 장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장에 다 이렇게 필기를 해놨습니다.
이게 제가 공부할 때 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다 필기를 하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모르는 단어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모든 단어를 담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정제되고 정제돼서 마지막에 모르는 단어들, 그런 단어만 쓰는 겁니다. 쉬운 단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뭐 prompt, 자극하다, noble, 훌륭한, 이런 쉬운 단어도 있죠. bold, 대담한, 뭐 provoke, 자극하다, resource가 이제 뭐 원천이라는 의미인데 수단이라고 써놨고요. 뭐 hatred라는 게 미움, vanquish 이런 단어, 정복하다, 뭐 working, version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version, 급성장하다, 여기 써있죠? version, 급성장하다,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dietetics, 이게 또 영양학, 아무튼 이런 좀 어려운 어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편입 영어를 시작하려 할 때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들 또는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복합 바이블을 주문하면 됩니다. 이 책을 주문하고 이 책으로 공부를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쌤, 저는 수능이 4등급에서 5등급도 아니고 무려 6등급에서 7등급이에요. 이제 중학생 단어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고요. 고등학생 때도 공부를 일절 해본 적이 없어요. 주어가 S라는 것도 모르고요. 동사가 V라는 것도 몰라요. 목적어가 O라는 것도 몰라요. 뭐 이런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은 바로 다음 편에 이제 소개해줄 능률복화를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수능 어휘만 간단하게 보고 이제 편입 영어에서도 고등 문법을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을 인강을 듣는 걸 추천합니다. 무료 강의로 보통 있거든요. 이 고등 과정을 다뤄주는 거는 그런 무료 인강을 하나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편입 영어를 시작하고 싶다. 근데 내가 4등급에서 5등급이야. 그래도 영어를 조금은 공부해봤어. 그럼 무조건 바로 이 책. 다른 책 보면 안 됩니다. 이 책하고 아무 연관 없어요. 근데 이 보카바이블이란 책으로 어휘는 공부를 하고 우리가 할 게 어휘만 읽는 게 아니에요. 문법, 독해, 논리까지 정말 대방한 파트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파트가 있는데 여기서 인터넷 강의 듣고 있고 막 이상한 단어들을 외우고 있으면 안 됩니다. 뭐 연상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연상할 시간이 없어요. 수없이 많이 읽고 또 읽고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보카바이블이라는 책으로 당장 공부를 시작하면 되고, 내가 진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이러면 이제 그때 능률복화를 고교 어휘 정도만 이제 탐독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문법, 고등문법 무료 강의를 듣고 편입 영어의 세계로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수없이 많은 단어들,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가 뭔지를 알고 싶다면 네이버의 알고리즘 있죠. AI 알고리즘. 제일 편입 영어 어휘 책 치면 아마 보카바이블이 제일 먼저 뜰 겁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준비하고 수많은 합격생들이 그걸로 준비하고 정말 다 그 책으로 정말 많이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어휘는 기본적으로 이걸 보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면 그 단어들을 정리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시간을 많이 뺏기면 안 돼요. 문법, 그 다음에 독해, 그 다음 논리 해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과생들 같은 경우 자연계, 공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편입 수학까지 남아있죠. 여기서 시간을 많이 뺏기지 말고 무조건 단어는 이 보카바이블 주문을 해서 편입 영어 공부를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좀 아직도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도 모르겠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댓글을 달아주면 됩니다. 또는 이제 편입 공부를 정말 오래 했어. 예를 들면 작년에도 공부를 했어. 근데 내가 뭐 다른 단어책으로 공부를 했어. 그러면 그 단어책으로 그냥 이번에도 준비를 하면 됩니다. 굳이 보카바이블 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아직 시작을 안 했어. 그러면 이제 이 책으로 준비를 시작하기를 추천하는 겁니다. 왜냐면 쌤도 이 책으로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이죠. 굉장히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좀 이 편입 영어 어휘의 난이도를 한번 설명해주는 어휘를 보자면, 암네스티라는 단어는 수능에서도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면이란 뜻인데요. 암네스티. 근데 여러분들은 다 모르겠죠, 대부분. 저도 이걸 보지 않았다면 기억이 안 났을 겁니다. 무네모닉이라는 단어, 무네모닉. 살면서 몇 번이나 볼까요? 무네모닉. 기억을 돕는, 기억 수리라는 단어랍니다.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정말 방대한 양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입 공부 방법을 찾는데 시간을 많이 쏟지 마시고 이렇게 합격생이 직접 얘기를 해주니까 이 책으로 공부를 시작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